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2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왔고요. 이 기관 매수세는 특히 한 달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반발 매수세와 경기 개선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약간 회복됐다는 평가가 이어졌고요. 코스피 시장은 0.67% 상승, 코스닥은 1% 넘게 올라가면서 전일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전일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 하락, S&P 500 지수는 0.57%, 나스닥은 0.4%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5.8% 상승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월가 예상치보다는 낮았고 또 전월 대비 둔화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가 장 초반에 잠깐 반짝해 움직였다가 결국에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장 막판에는 파란불을 켰는데요. 또 세간의 기대를 모았던 애플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전일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0.9%대 조정받았습니다. 또 오늘 오전 11시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됩니다. 중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에 따라서 이 장중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개장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요일장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범준, 민경철,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놀러 오셔서 실시간 댓글까지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출발하기 전에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엑세스바이오, HLB, 명신산업 각각 목표 가격에 도달한 모습이고요. 비트컴퓨터도 수익률 26.3% 챙겨가면서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는 54,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아직은 조금 손실권에 아직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3% 현재 손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한라홀딩스와 아난티가 원래는 두 자릿대 수익률 유지해주고 있었는데 이화공영이 드디어 이를 냈네요. 어제까지는 손실권이었던 이화공영이 수익률 24.65%나 챙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단번에 시세가 나와주면서 현재 수익률 앞서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손실 조금 줄였습니다. 현재 6.7% 손실 보고 있고 신텍도 마이너스 4%대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현대건설 현재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이고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0.19%입니다. 어제보다 손실 만회하면서 앞으로 좀 플러스권에 들어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이런 주식 이야기들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이라고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박스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상승을 했으니까 오늘은 하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 지수를 보니까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예, 전날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거는 당연한 그런 상황들인데요. 한국 시장이 아시아 시장을 보더라도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최근의 흐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서서히 좀 개선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양시장 모두 5일선을 지지해 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3,130포인트 자릿수죠. 그 자릿대가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5일선 자릿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 한 1,034포인트 정도예요. 그 자릿대를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래도 컨센서스가 좀 상향 유동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외국인 쪽에 수급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는 거, 현선물 동반 매수를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시장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아직까지는 박스 번역에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긴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미국의 지표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이번 주 금요일 날 동시만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여전히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향후에 대한 실적이겠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준다는 얘기는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혹은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압축을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어떤 종목은 수혜가 되고 어떤 종목은 수혜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보다도 일단 뭐 언택트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그런 섹터들, 그런 쪽을 일단 배제를 시켜놓고 나머지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섹터들에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다라는 거, 또는 정부 정책적인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정책주들도 여전히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이죠. 먼저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 얘기가 10월 달에 한 번 더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기사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은행주들이나 보험주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현대해상이라든가 삼성화재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른 게 없어요. 오른 게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밀렸을 때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배당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좀 잡고서 좀 여유 있게 접근하실 분들은 뭐 현대해상이라든가 뭐 삼성화재 뭐 이런 기업들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은행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KB금융도 지금 최근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조금 무겁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난 우량한 종목군들에 있어서 배당을 노려본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KB금융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방은행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JB금융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겠죠.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한라라는 기업이 있어요.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사주 소각을 한다라는 거, 뭐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본다라든가, 아니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3분기 때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빠져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저점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반등이 좀 더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어제 시장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죠.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받았을 때는
한 번쯤은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헤아메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대한항공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항공주들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재무 구조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나마 대한항공은 발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제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외 플랜트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하게 된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5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2거래 연속으로 들어왔고요. 기관이 특히 8월 초반 이후 가장 최대폭으로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 기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사들였고 대한항공과 크래프톤, 삼성 엔지니어링, KB금융 등을 사들였습니다. 이 기관의 매물 의무 보유로 해제가 됐던 이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했는데 다시 한번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방을 지지하려는 움직임, 노력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하락폭 만회할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65% 올라가면서 7만 7천 원 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500원가량 전일 대비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0만 7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우선주도 함께 강세 보이고 있고 네이버가 오늘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0.5% 소폭 올라가면서 현재 주가는 40만 4,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카카오는 오늘도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0.4% 정도 소폭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도 0.8% 조금씩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12만 3천 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보합, 셀트리온은 1%대 상승, LG화학은 1%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코스피 코스닥 오늘 상승 출발에 성공합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힘입어서 오늘은 시장 강하게 출발해주는 모습이고요. 코스피가 3,150선, 코스닥은 1,03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더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장 초반에 상승 탄력이 좀 받지 못하는 모습이어서 오늘 수급 부분 꼭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펄어비스 약보합권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HLB가 1.9% 올라가면서 현재 주가가 62,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 합병 소식이 좀 발표가 되면서 힘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0.69% 올라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형제들 오늘 1%대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헬스케어가 1.35% 올라가며 11만 2,400원, 제약은 1.2% 상승하며 15만 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혼조세입니다. LNF, 알테오젠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힘을 받고 있죠. SK머티리얼즈 오랜만에 1%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2만 1,3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와 다르게 홀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1% 가까이 올라가며 현재 7만 4천 원 선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시젠도 1.25% 올라가며 6만 4,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자 김범준 전문위원이고요.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자이신 만큼 오늘 개장 상황 잠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하루 만에 어제 매수해서 오늘 매도로 전환하면서 지금 하방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거래소는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박스권 예상되고 있고 오늘자 개장 상황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사실 아침 방송 나올 때마다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증시 자체가 워낙 변수가 있고 아침에 뭐 하락 출발을 하든 뭐 상승 출발을 하든 어쨌거나 이제 장중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슈 있었던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다시 또 반등이 오고 있고 하니까 뭐 전반적으로 오늘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박스권 매매를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을 좀 몇 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일단 카카오 게임즈는 상장 이후에 최고가인 89,100원을 찍고 줄곧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 연중 최저가인 42,950원을 더 찍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이제 모바일 게임인 오딘 출시 기대감에 반등이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오딘이 출시를 하고 나서 이제 경쟁 게임인 리니지 시리즈보다 훨씬 좀 월등히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구글 플레이 매출 1위를 탈환하고 주가 역시 정고점을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인 106,000원을 찍게 됐는데 꽤 많이 오른 주가는 부담이 됐고요. 엑시트를 하면서 조정이 크게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카카오 그룹에 대한 조사가 또 들어갔죠. 그래서 자세하게는 이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K큐브 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이제 동일 기능 혹은 뭐 동일 규제 원칙 적용에 카카오페이가 보험 상품 판매 중단을 또 선언하기도 했는데 계속되는 이제 사실 당정의 전방위 압박에 카카오 그룹의 상장사 카카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 뭐 넵튠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플랫폼 규제가 좀 나오기 전 1일 종합시총이 117조 정도 됐는데 이게 보름이 안 되는 기간에 이런 여러 사건들 터지면서 약 25조 원 정도가 증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인지했는지 카카오가 상황을 풀어낼 상생 방안을 빠르게 발표하기도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골목 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을 5년간 약 3천억 원을 조성을 했으며 K큐브 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제 어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주가도 역시 조금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사실 뭐 당장의 불 끄기에 급한 방안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고요. 어쨌거나 추락하고 있던 주가의 목을 조금은 잡기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카카오 그룹이 현재 뭐 이런 상태이긴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만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현재 한국의 모바일 RPG에서 롤플레이 매출 순위에서도 계속되는 오딘의 그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만은 전망은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진행하면서 소통이 안 되거나 혹은 뭐 게임의 패치도 이상하게 하고 또 가끔 BM 구조를 이상하게 바꾸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NC의 꼴이 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딘의 출시가 이제 19일 만에 누적 매출 1천억 원을 돌파를 했고, 지난달에는 하루 평균 2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오딘 같은 경우는 출시하고 2개월 동안 단 한 번도 1위를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계 내에서는 당분간 오딘의 장기 집권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 이렇게 지속만 된다면 3분기 실적은 상반기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올해 3분기 카카오게임즈의 매출액이 약 3,373억, 영업이익이 715억 원인데 지난 상반기 전체 매출이 2,595억, 영업이익이 237억 원임을 감안을 하면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PC 온라인 생존 게임인 디스테라와 모바일 게임인 우마메스메 브리티 더 B가 이제 연내 출시될 예정이라 사실 더욱더 기대가 되는 회사고요. 지금 뭐 고점에 잡으신 분들, 글쎄요, 이렇게 고점 대비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과 그룹 내 이슈가 맞물리면서 추가 하락하는 이 시점을 잘 활용만 하면은 평균 단가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살펴볼 텐데, 다음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코로나 이후로부터 사실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길게 차트를 뽑아보면 아주 느리지만 천천히 상장하다가 최근 6월경부터 급격하게 상방을 잡으면서 올해 사상 최고가인 15,600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덱스터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 영화, CF, 무비, 뭐 이런 영상의 전반적인 시각특수 효과, VFX의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국내나 뭐 중국 영화 제작, 드라마 제작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2018년 그 영화 제작사 덱스터 픽처스를 자회사로 설립하면서 영화 제작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 기업인 DOB 스튜디오에 지분을 투자했고, 투자 금액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DOB 스튜디오는 그 버추얼 휴먼 루이를 제작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스타트업이고요. 루이는 이제 실제 인물 사진에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로 생성한 가상 얼굴을 합성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불쾌한 골짜기를 없앴다는 점에서 메타버스 및 아바타 업계에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메타버스 관련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역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원기술인 이제 그 시각특수 효과를 필요로 하는 고객사는 국내보다 중국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투자나 규모 측면에서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이제 단기 계약 파트너십으로 어느 기업과 21년 7월부터 약 2년간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계약금과 제작 컨텐츠 수량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단 현재는 음향 부분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기업은 바로 넷플릭스인데,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비대면 시장이 보편화가 됐고, 영화 산업 역시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와 유튜브로 이동하는 현상이라서 사실 이제 덱스터 입장에서는 현재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또 잘 알려진 덱스터의 작품으로는 그 전 대표이사죠, 김용하 감독이 신과 함께 1, 2편으로 1,000만 관객을 또 달성했고,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는 기생충에서도 이 VFX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공개했던 뭐 승리호나 뭐 최근에 나온 모가디슈 뭐 이런 것들도 다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재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꼭 엄청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기업의 성장성만큼은 확실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요약했을 때는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지막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롯데 정밀화학인데요. 글쎄요, 일단은
신고가 영역에 들어온 종목이라서 이게 들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미 3-4분기 최대 영업이익이 달성이 기대되는 회사죠. 그래서 올해 3, 4분기 매출액이 약 4,591억, 영업이익이 659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를 비교하면은 약 44% 그리고 약 155% 정도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를 활용했을 때 ROE를 감안하고 퍼가 1배로 여전히 저평가 수준이라서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에서도 상당한 긍정적으로 좀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글로벌 석탄 천연가스 가격 강세로 주력 제품인 가성소다나 초산 비닐 강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석탄 가격도 최근 중국의 탈탄소 규제와 산업 구조 조정에 따른 생산 감소, 최대 수요처인 중국과 인도의 산업 생산 재개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이런 것들이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한 상태라서 거기에 또 에폭시 부원료 가격,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또 3, 4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 달성이 예상되고 있어가지고 향후에도 높은 이익이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중국도 이 글리세린 공법 설비 수익성은 또 악화가 됐고 생산량은 감소가 또 예상되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사실 너무 좋죠. 그래서 물론 주가만 봤을 때는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크게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재차 반등하면 갈 확률이 높고요. 그 시점만 잘 확인하면 단가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덱스터, 그리고 롯데 정밀화학까지 살펴봤고요. 현재 개장한 지 15분가량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각에 어떤 특징 중 움직이고 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인성정보입니다. 방역당국이 위드 코로나를 위한 전 단계로 재택치료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재택치료 관련주,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인성정보 12% 현재 급등하고 있는데 인성정보는 IT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업체고요. 이 국책 과제를 통해서 현재 대학병원과 또 AI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원격 의료 관련주고요. 현재 12.4% 올라가며 주가 4,03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인성정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8월 중순 2,490원대부터 9월 15일 4,100원까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5거래 연속으로 양봉을 그려갔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의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장 초반에 잠깐 4,10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4,02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서전기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원자력 발전에 찬성한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정부가 내년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고 밝히자 지난달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지켜온 그런 섹터인데요. 원자력 관련 종목들 오늘도 서전기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서도 지금 시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서전기전이 일단 14.59%,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한전산업까지 지금 시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장은 서전기전인 것 같고 일봉으로 함께 보실게요. 네, 서전기전도 9월에 한번 시세가 나왔습니다. 16,650원까지 터치했다가 한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횡보했고요. 오늘 다시 한번 양봉 세우는 모습인데 6,100원까지 현재는 주가가 올라갔었고 오늘도 이 장 초반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5% 가까이 올라가고 있네요.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키네마스터입니다. 어제 시간을 매매해서 주가가 급등한 바가 있고 키네마스터의 최대 주주인 솔본까지 지금 주가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홍준표 의원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 솔본의 홍기태 회장이 홍 의원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홍준표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홍 의원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시장에서 인맥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바가 보였는데 다른 종목들이
지금은 좀 떨어지고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맥 관련해서 종목들 사이에 키 맞추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키네마스터 일봉으로 함께 보시죠. 네, 키네마스터 주가가 계속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21,100원부터 24,85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일주일 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양봉을 그렸습니다만 장 초반의 상승분을 길게 반납하고 윗꼬리를 길게 달아놨습니다. 지금 현재 7.5% 상승하고 있고요. 주가는 22,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저희 다음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한가 누구나 꿈꾸는 종목이죠. 다행히 이 코스피 시장이 장 초반에 낙폭을 조금 줄여가면서 다시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오전 11시에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도 있다 보니까 장 초반에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잠깐 짚어주시고요. 오늘 또 3가지 시그널들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먼저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특징들도 많이 올라갔지만 이제 원자력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제가 이제 월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선을 앞두고 우리 경선을 앞두고 각 주자의 정치 테마주들이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시선 시팅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자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다시 좀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우리 증시 조금 부진한 흐름을 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미약하게나마 순매수 좀 들어오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면서 수급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조금 강보합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남겨드리고 일단은 오늘 조금 분석을 요청해주신 전망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주신 종목들이 너무 우량주라서 상한가를 좀 노려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종목들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의해주신 종목들에 대한 분석 의견을 좀 상세하게 좀 남겨보는 시간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카카오뱅크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올해보다 내년에 그리고 내년보다 내후년보다 그 다음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기업입니다. 자, 큰 그림에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어제 전화 방송을 했어야 됩니다. 자, 6만 원을 손절잡고 6만 3천 원에서 6만 6천 원 구간 눌림목 구간에서 조정 시 매수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디서나 조건 없이 더 쉽게 더 많은 혜택을 자유롭게 우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자라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비대면 계좌 개설부터 모든 ATM, 입출금 수수료 면제, 예적금, 신용대출, 해외송금, 체크카드 등 높은 접근성을 활용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 인터넷뱅크의 이제 점유율이 0% 시대에서 지금 1분기 기준 우리 대출 점유율 9%까지 높여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부가가치에 대한 성장을 좀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올해 상반기 기준 1,671만 명의 이제 고객을 이제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 26조 원 규모의 수신 그리고 여신 23조 원 규모를 좀 달성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를 정부에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카카오뱅크가 진행했었던 우리 하나금융투자와 신규 제휴를 진행해서 우리 430만 명에 가까운 증권 계좌가 새롭게 개설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분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카카오뱅크 미니의 신규 가입자가 85만 명을 좀 달성한 그런 성과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최대 주주인 카카오가 지금 오늘 장중에 2%대 상승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서 우리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도 장중에 1에서 지금 5%대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공모가 3만 9천 원 대비해서는 지금도 많이 좀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단기 고가 9만 4천 원 대비 현재가 7만 원 그리고 최근에 눌림목 구간이었던 6만 3천 원과 6만 6천 원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눌림목 구간 신규 매수 관점으로 혹은 기 보유자분들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현재 이제 원화 대출 시장 점유율이 1분기 기준 9%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자, 앞으로도 이런 높은 그런 접근성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점유율이 상승해 나가고 앞으로 우리 한은이든 미국 연준이든 금리 인상을 진행함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단행되었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우리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6만 원 손절 잡고 조정시 매수 6만 6천 원 부근 그리고 밑으로 진입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종목 우리 대신증권의 이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대신증권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서 6,650원 구간까지 좀 조정을 받았던 주가가 최근 2만 1,000원 부근까지 주가 3.5배 이상 대신세를 기록하면서 이 박스 상단 신고가를 지금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의 그런 갈림길을 좀 서 있는 상황인데요. 자, 기술적으로 주식을 싸게 사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이 종목은 뭐 매도 의견을 제시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만큼은 조금 특별하게 롱 포지션을 잡고 홀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증권의 작년 실적은 연간 6,600억 정도의 이제 실적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400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6,600억의 지난해 연간 매출이 6,600억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 자, 3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6,600억을 초과 달성한 6,8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5,600억 정도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2,400억이 안 됐는데 3분기 동안 정정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2배 이상을 초과 달성한 즉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른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과는 다르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그런 순매수의 유입과 우리 증시의 거래 대금이 활성화되고 증시도 지금 고가 영역대에 위치해 있음에 따라서 이 대신증권에 대한 매출액, 2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었다. 자,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자, 지난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이죠. 우리 2분기에 지난해 연간 매출액을 찍었고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2배 이상을 초과 달성한 상황이므로 신고가 지금 신고가 돌파하느냐 마느냐의 구간에서 저는 이제 본 종목이 밑으로 2만 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표가 26,000원, 28,000원 구간 목표로 롱 포지션을 잡고 좀 길게 좀 들고 가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2만 원 구간 이탈 안 하면 새로운 역사를 더 내려져가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런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는 시점, 내년도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되기 직전까지 실적 호조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LG 생활 건강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중장기 매수 유효하다. 하지만 조건부 분할 매수가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아는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고 좀 생소하신 사업 영역일 수도 있지만 우리 코카콜라가 이제 LG 생활건강과 별도 계약을 맺어서 한국 내 코카콜라가 이제 편의점이든 마트든 코카콜라 음료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 원액 제조와 마케팅을 코카콜라 한국법인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LG 생활건강이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맡아서 우리 코카콜라 관련된 이제 제조 판매를 같이 좀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즉 우리 소비재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이제 생필품 관련된 그런 이제 카테고리의 포트를 구성하시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든 편의점에 있는 거의 대다수의 음료와 생필품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소비재 그리고 화장품 사업부가 앞으로는 이제 중국 4대 피해주 및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제 수혜주로 또 거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에 좀 속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전 우리 7월달 구가 178만 원 대비 지금 140만 원 구간까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자, 일봉상 추세 하단 구간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연초 높은 백신 접종률에 치료제 개발 이슈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우리 소비재 화장품 관련주들의 좀
리바운드가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100만 원에서 140만 원 가격대에서는 조정식 분할 매수 천천히 좀 모아가는 매매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거운 우량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앞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에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선출 이후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악수하는 시점에 우리 하드 피해주들의 큰 시세 분출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오늘 매매 시그널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화이팅 넘치시게 세 가지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주자는 김성현 전문위원이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가지 시그널 준비하기 전에 코스피 시장이 지금 좀 하락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좀 많이 거칩니다. 장 초반부터 이런 부분들 짧게 짚어주시고요. 시그널들 바로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시장 흐름은요, 지금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기도 했는데, 큰 흐름상은 그냥 추석 연휴 그리고 선언 만기일에 따라서 이제 관망세가 나타난다고 간단하게 좀 평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상으로는 이제 저점 구간대를 잘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상방으로 봅니다. 우선 자, 종목부터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이제 세 종목 정도 보겠습니다. 대한항공하고요, 화신전공 그리고 NC스 세 종목 정도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항공의 주가 전망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대한항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업종들이 좀 피해를 입었다고는 하지만 좀 참 아이러니한 것이 대한항공의 주가 턴어라운드 지점이요. 작년 1월부터입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발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 2월이죠. 근데 그 시점부터 대한항공의 주가는 8,300원에서부터 무려 35,000원까지 40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득을 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죠. 생각을 해보면은 주가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실적 기대감이 선 반영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대한항공의 이번 3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3분기는 비수기이지만 코로나 특수 상황이 좀 이어지면서 대한항공의 항공 화물 부문의 실적 보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요, 연결 기준으로 1,900억, 별도 기준으로는 1,936억 정도로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시현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유가 상승이라든가 원화 약세로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요, 항공화물 부분의 견조한 실적세가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객사업 부문은 국내선과 국제선, 미주노선의 수요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10에서 15% 수준의 매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을 합니다. 21년도 하반기 추정 에비타는 1.2조 원 수준이고요. 이자 비용 및 아시아나항공 증자에 필요한 자금은 약 1조 원입니다. 현금 창출이 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송현동 부지 매각에 따른 현금 유입도 감안을 해보면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5천억에서 1조 원 수준의 차익금 감소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회사채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했는데 이 부분도 만기 회사채 차안에 좀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구조 개선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모쪼록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속적으로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나 또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린다면 그 모멘텀이 여행, 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 쪽으로 당연히 쏠릴 것이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대한항공의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화신전공입니다. 최근에 화신전공의 주가가 좀 급등을 했죠. 자동차 고유 테마냐 정치 테마냐 이제 그것이 좀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정치 테마주로 좀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화신전공은요, 원래 그 차량용 알루미늄 샤시 개발을 하는 등 이 차량용 경량화 부품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매출처럼 기아와 현대 자동차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아이오닉 5라든가 EV6 그리고 제네시스 JW와에 대한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특정 사회이사 공천의 활동 이력으로 홍땡땡 관련 테마주로 분류가 되긴 했지만
차량 고유의 테마로 붙여도 충분히 주가는 오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선 회사 측에서 봤을 때에는 주가를 먼저 올리고 보겠다. 그런 의지가 먼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관심은 주가가 오른 뒤 더 붙기 마련이니까요. 우선 차량용 섹터로 다시 보게 되면요. 이 공급망과 관련된 EV6나 아이오닉5는 시장 환경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EV6는 1회 완전 충전을 할 경우에는 무려 483km까지 달릴 수가 있고요. 그간 출시된 국산 전기차 가운데에서는 가장 긴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이미 출시되기 전부터 소비자들의 긍정의 방향을 충분히 얻었고요. 아이오닉5는 더 대단하죠. 벌써 완판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올 초 계획했었던 물량 26,500대가 모두 팔렸고요. 독일에서는 이제 BMW, 아우디를 제치고 전기차 1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파워트레인, 주행 성능, 환경, 비용 이런 세 가지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소비자의 심리를 더 자극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주요 공급망 쪽에서 판매 호조 소식이 들리는 것은 이 하층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에도 충분히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기업 자체의 모멘텀으로 봐도 좋다는 뜻입니다. 괜찮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정치 테마주로 본다 하더라도 저는 다른 주자들보다도 이 홍땡땡 관련된 이 주자의 경우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는 있는데 최근에 지지율도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다가 주자들의 대선 양강 구도에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의 핫한 이 정치 테마주로 1차적인 주가 상승 이후에 시장 관심이 붙으면은 2차적으로 이런 전기차 관련된 부문으로 해서 이 기업 모멘텀으로 해서 2차 상승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주가 역시 좀 더 굉장히 좀 저렴한 자리로 보이긴 하지만 주가는 조금 더 눌림을 주면 더 괜찮은 자리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정고점 충분히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볼 내용은요. 엔시스입니다. 엔시스의 주가 전망에 대해 한번 살펴볼 텐데요. 2차 전지 검사 장비 수요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시스는요.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전공정 검사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극, 조립, 활성화, 모듈, 그리고 팩 공정 등의 모든 공정에 해당되는 검사 장비 업체로 보시면 되겠는데 국내에선 유일합니다. 머신 비전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불량 검출을 높인 것이 주요 경쟁 요소로 손꼽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머신 비전 검사 장비를 하면요. 이 LED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빛을 투영을 하고 이미지와 관련된 설정된 알고리즘과의 오차를 검사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현재 국내 셀 업체 위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2차전지 머신 비전 검사 장비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회사의 지금 영업이익 역시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21년도 기준으로는 약 22%의 이익률을 달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는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있고요. 20년도 기준 매출 비중은 삼성 쪽이 한 40%, LG 쪽이 60% 차지한다 보시면 됩니다. LG 쪽은 이제 전극 공정 위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외 모든 공정의 장비를 납품 중입니다. 현재 이 두 회사, 삼성과 LG의 이 캐파 설정의 증설에 따라서 이 회사 역시도 동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에서 공정과 관련된 경쟁사를 찾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등의 고객사와도 영업망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에 상장된 상황이고 어제까지 급등세를 한번 보였는데 현재 주가의 흐름은 상장 당시에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자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엔시스 당시 이제 상장 당시 공모가가 19,000원 선이었고 상장은 38,000원대에 형성이 됐죠. 밴드 상단을 초과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급등 이후에 다시 공모가 19,000원 수준까지 왔다가 반등하는 시작점인데요. 현재 엔시스는 그 외에도 전고체 배터리형 검사 장비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연구 개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좀 더 부여를 해볼 만하고요. 업사이드 요건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1차 3만 원 선의 가격 돌파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상장 당시의 최고점인 44,000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지금 보시면 대한항공, 화신전공, 엔시스 이 세 종목은 모조리 다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한 시그널, 지금도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벌써 이번 주 절반 정도 지나왔죠. 수요일장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다행히 상승 탄력 유지해 주면서 상승세 이어받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 초반에는 좀 들어오는가 싶더니 다시 좀 매도 전환했고 오늘도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다 보니까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